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감으로 완성되어 간다. 안녕하세요. 리스본 라디오 온러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 정현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김소연 시인의 나를 뺀 세상의 전부에 나오는 글로 시작했어요. 표지에 쓰여져 있는 글이에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감으로 완성되어 간다. 이번 주에는 서점에서 사랑이 어려운 사람들의 8시 저녁 모임 있었고요. 리스본 라디오도 있었거든요.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연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연결. 사람과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독서실 시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나를 뺀 세상의 전부. 이 책 표지를 딱 보면은 혼자 서 있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고요. 그 옆에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감으로 완성되어 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이 마음에 딱 들잖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감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번 주에 읽은 책도 2권밖에 없어가지고 그 중에 한 권인 이 책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연결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연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김소연 시인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람들 모임 자리에서 이제 소개할 때 나는 이렇게 나를 소개한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럼 리스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연결.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기를 바라나요? 혹은 어떨 때 사람하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자기소개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다혜님 기다렸죠요? 혀 짧은 소리 무섭다고. 그다음에 연0807님 안녕하세요. 오드리홍님 안녕하세요. 더 플라워 60님도 안녕하시고 리버플라워님 요즘에 서점에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해피 앤드 굿데이님 안녕하세요. 비닐봉달님도 안녕. 비닐봉달님은 순천인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계십니까? 그다음 텍스트란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소식들도 좀 전해주세요. 자기소개. 자기소개라고 하면은 제가 글쓰기 클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글쓰기 클럽에 들어오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 중에 에드와르 르베의 자화상이라는 글을 올려놓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자기소개를 한번 올려보실래요? 라고 하거든요. 에드와르 르베의 자화상 짧게 읽어드릴게요. 10대 때 나는 인생 사용법이 사는 법을, 자살 사용법이 죽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자살 시도를 1번 했고 자살 시도 유혹을 4번 느꼈다. 나는 잘생기지 않았다. 나는 못생기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 함께 여행하는 경우 혼자 여행할 때보다 못하게 그 나라의 절반만 본다. 나는 내 묘비에 곧 봐요라는 비문이 새겨졌으면 한다. 나는 내가 TV 앵커였으면 하지는 않는다. 나는 오랫동안 키스를 하면 혀 아래 근육이 아프다. 한 여자가 내 따귀를 때린 적이 있다. 나는 4명의 정신과 의사와 1명의 심리학자와 1명의 심리치료사와 5명의 정신분석가에게 간 적이 있다. 나는 소설을 각색한 영화와 영화를 각색한 소설을 미심쩍어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재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종종 오늘이 내일이었으면 한다. 내가 언제 죽든 15살은 내 인생의 중간이다. 나는 삶 이후의 삶은 있지만 죽음 후의 죽음은 없다고 믿는다. 심오하죠? 에드와르 르베의 자화상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하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연결은 또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때, 이 사람이랑 나는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느끼는지, 그런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선물로 컬처드 커피에서 콜드브루 협찬해 주셨고요. 카페 샌드박에서 샌드위치 교환권, 이색동물원 플레이주와 도레미파크 이용권, 제주 금능서점 아베크에 있는 북스테이, 오사랑 1박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비밀책도 한 권 준비해 두었어요.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소개랑 뭐 기타 등등 보내주시는 동안 오늘의 책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나를 뺀 세상의 전부.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감으로 완성되어 간다. 김소연. 시를 쓰며 살고 있다. 확신에 찬 사람들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약한 마음과 소소한 노력이 언젠가는 해질녘 그림자처럼 커다래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나를 뺀 세상의 전부에 대한 애정이 곧 나에 대한 애정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면 한다. 시집 극에 달하다.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눈물이라는 뼈, 수학자의 아침, 아이에게, 산문집으로 마음사전, 시옷의 세계 한 글자 사전을 출간했다. 김소연 시인은 리스본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리스본이 좋아하는 작가 코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소연 시인의 시도 좋지만 산문집 중에 시옷의 세계를 특별하게 좋아해요. 시옷의 세계를 처음 읽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어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옷의 세계는 시옷으로 시작되는 글들을 단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묶어놨어요. 김소연 시인 같은 경우도 마음사전이나 한글자 사전 아시죠? 단어들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적어놨어요. 그 책들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 있다는 것과 곁에 있다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곁을 내준다. 곁을 내준다. 라고 할 때 쓰는 그 곁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었고, 시옷의 세계에는 시옷으로 시작되는 단어들 있죠. 사김, 사라짐, 사소한 신비, 산책, 살아온 날들, 상상력, 새하얀 사람, 생일, 서슴거림의 기록, 이런 식으로 시옷으로 시작되는 단어들,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시간에 대한 글도 있어요. 이 글이 이번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잠깐만 제가 볼게요. 선물이 되는 사람에는 작은 꼬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꼬마의 유대감 때문에 느꼈던 따뜻함. 그래서 아이와의 에피소드가 적혀 있고, 선물이 되는 시간. 그래서 영화 얘기하고 뭐 이런 시간.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고 할 일 없이 골목길을 달리는 속도감 있는 산책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한테는 선물이 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또 선물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와, 저스트 라이크 헌님 안녕하세요. 운율이 엄마, 아기는 잘 크고 있나요?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서점에 들려서 책을 사가던 커플이었는데 지금 제주도로 이주하셨고 거기서 예쁜 운율이라는 아기도 낳으셨어요. 모처럼 들어오셨네요. 테스트너님 안녕하세요. 다련님, 리스본 라디오에서 읽은 책이 늘어가네요. 좋은 일이죠. 요즘에 사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맛있다고 올렸던 분인데 지금 방금 컬처드 커피도 들어왔네요. 요즘 저기 기름역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소녀가 리스본을 자주 찾아와요. 지난주에 3번을 연거푸 3일 동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말을 못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책 내밀고 공손하게 카드를 줘요. 그래서 계산해서 돌려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수줍은 표정으로 이렇게 찡긋찡긋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잘 가요.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말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또 책을 사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3일을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에는 이 책을 다 사가지고 다 읽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한번 왔었는데요. 여기서 산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샀는데 또 재밌어가지고요. 책 읽기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리스본의 야간열차라 막 세 권을 사갔어요. 담요 막 이런 책. 그래서 읽다가 이 리스본의 야간열차는 사실 읽기에 쉬운 책은 아니니까 읽다가 재미없으면 좀 덮어놨다가 영화도 한번 봤다가 기분 환기시키고 다시 읽으면 훨씬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온 거예요. 집에 1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따라서 어머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책을 다 읽었어요 벌써? 리스본행 야간열차 말고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나가다가 작가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또 빵 터졌죠. 아, 그린 레트로버스님 안녕하세요. 몸 안 좋다고 올려놓으신 거 봤는데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걱정했어요. 라벤더 진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리디아님 안녕하세요. 타이님 오늘 라디오 처음 들었는데 목소리 마음에 들어요? 그다음에 운유리와 함께 작가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어머 최연소 청취자다 그죠? 지금 태어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맨날 엄청난 소리로 울어 제낀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들리고 있어요. 아, 김소연 씨 얘기하다가 이번 책 나를 뺀 세상의 전부 23페이지 빙글의 영역이라는 곳에 나오는 글인데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는 게 좋아요? 선물을 하는 게 좋아요? 김소연 씨는 이렇게 말해요. 선물은 받는 게 더 좋다, 주는 게 더 좋다. 이 둘을 놓고 너는 어느 쪽이니 하며 대화를 해보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도무지 주는 게 더 좋다고 선택하는 멋진 이들에게 100% 공감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물은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말해보고 싶다. 선물은 주거나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되는 것이라고. 선물이 되는 사건, 선물이 되는 시간,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이 되는 말, 선물이 되는 표정, 선물이 되는 사람이 선물이 되는 말과 함께 선물이 되는 표정을 지으며 자그마하고 사소한 선물 하나를 건넸을 때 그것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자 선물이 되는 사건이다. 그때 손과 손 사이에서 전달되는 사물 하나는 그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랑 어떻게 만났을 때 그 시간이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많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확 생각나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선물 받았던 이야기들을 막 적었어요. 친구들이 베이징에 갔던 선배가 마오쩌둥이 그려진 담배 케이스를 주고 몽골 여행에 다녔던 후배가 갖고 싶던 게 이거예요? 하면서 게르 미니어처를 주고 언니 목마 좋아하잖아 하면서 목마를 사다 준 후배도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1시간을 넘게 나를 기다려서 건네주고 간 친구의 선물 부엉이 모양 연필깎이 뭐 이런 걸 쭉 늘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선물들을 이제 나중에 바라보면 빙글에 웃고야 만다. 아마도 이 선물들이 내 방 창가 선반에 쪼로록 놓여있지 않았다면 혼자 있는 내 방에서 빙글에 혼자 웃고 있을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내가 이 사물들을 쳐다볼 때마다 그때의 표정과 말투를 떠올리며 자주 웃는다는 걸. 청소를 하며 먼지를 닦아줄 때마다 옆에 사물들에게 소개해주듯 말을 건넨다는 걸. 빙글에 웃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멋있죠? 와! 박미선이 와! 그러셨는데 그쵸? 좋죠? 그리고 저스트 라이커님 리스본에서 작가님을 만났을 때요?
메롱. 메롱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1억이야? 순천에서 작가님 처음 만났을 때 가을밤이 선물 같아서 이러지 마요. 제가 이렇게 공주병 스타일은 아닌데 좀 너무 오늘 병 걸리게 해주려고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화분의 반역이라는 글도 저는 좋았는데 김소연 시인이 화분을 키우는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화분이 깨졌다. 그리고 이제 화분 이야기들이 나오고 화분이 깨졌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막 뿌리가 뱀처럼 막 다리를 틀고 있더래요. 화분 가득하게 징그러울 정도로 꽉꽉 차 있었어요. 그 안에 뿌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뿌리가 너무 커져서 화분이 깨진 상태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치님이 남모르게 커져간다는 것. 그리하여 기어이 자신을 가두는 것을 부순다는 것. 뿌리가 커져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가둔 세계를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나는 오늘 목격했다. 우리는 갇혀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화분이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이 일터가 이제 이 화분 안에 내가 너무 오랜 시간 있어서 이 화분 안에서는 내가 더 이상 잘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분갈이가 필요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저는 분갈이의 시간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갇혀 있는 것 같고 극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점점 커져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또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인스타그램에 잠깐 올려놓은 건데 자기 소개 시간. 여러 가지 분야의 예술가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는 장면이 그려져요. 뭐 영화 평론하는 사람, 공연 연출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재미없는 소개 시간에 이제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시 쓰는 김소연입니다라고 내 소개를 하는 데는 작은 의지가 담겨 있다. 언젠가부터 나는 시인은 안 하고 시만 쓰며 살겠다고 말해왔다. 내가 꿈꾸던 시인은 아직 멀었다 하는 마음이 절반이고 시인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절반이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진짜 시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꿈꾸던 시인은 아직 멀었다. 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서는 나는 시를 쓰지만 시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명함에 글 쓰는 정연주라고 한 10몇 년 전부터 그렇게 쓰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작가님, 정연주 작가 이렇게 부르지만 저는 사람들이 부르는 작가라는 호칭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저를 부르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글을 써서 먹고 살고는 있지만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작가는 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도 마음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일까? 그게 궁금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자고 했고 찾아봤거든요. 인터뷰를 했더니 작정하고 명랑하게 이 책을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쓴 글 맞니? 라고 물어본대요. 김소연 시인은 현재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키워드를 혐오라고 생각한다. 이번 산문집은 인간에게 사랑할 만한 점이 남아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래요. 인간에게 사랑할 만한 점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은 저도 참 많이 해요. 이런 생각할 때 참 슬프고 기운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울적해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분노가 짧아졌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부들부들 떠는 성격이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속에 매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점 여는 날에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머리가 열렸다 다쳤거든요. 화가 엄청 났는데 그게 난다기보다 참 어이가 없다 진짜 어디까지 할 거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뭐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 오고 서점 열고 나니까 오늘 날씨가 맑고 화창했잖아요. 바람은 차가웠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손님이. 그리고 다들 되게 예뻐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하고 좋은 책들 골라가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아침에 화났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너무 싫은데 사람들은 또 사랑스럽네? 이런 생각이 드는 날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음. 김소연 씨는 자신을 무심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대요. 근데 이 책의 제목 좀 보세요. 나를 뺀 세상의 전부. 음,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그분들이 쓴 글을 읽고 할 때 느끼는 거는 나만 있어요, 나만. 아주 많은 말과 아주 많은 글들 속에 나만 있어요.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끝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이게 없는 거예요. 글을 쓸 때 나를 빼고 써보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라는 단어를 빼고 한번 써보세요.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이 요즘에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 속에 나를 넣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나만 생각해서 스스로의 생각 안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일들이 많아서 주변에서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 책을 쓸 때 김소연 시인은 작정하고 명랑하게 써서 지인들이 내가 쓴 글이 맞냐고 할 정도다. 칼럼들을 모았는데, 칼럼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 자신은 싹 지우고 직접 경험한 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쓰기 태도인데 저 역시도 잘 안 돼요. 라디오 끝나고 편집하다 보면 나는요, 저는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야, 그만 좀 해야지 하는데 입을 열면 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자신은 싹 지우고 직접 경험한 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기록한다. 이것은 글 쓰는 사람에게 참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리스본 글쓰기 클럽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기록하는 자로서 훈련을 해보시면 공감 영역이 훨씬 큰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는요, 나는요, 나는요 이러면 듣고 싶으세요? 저는 별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던지면 예를 들면 뭐 내가 좋아하는 맛집 얘기, 먹을 거 얘기, 스카이캐슬 얘기 이런 얘기하면 확 끌려 들어가잖아요, 대화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려주면 읽는 사람은 끌려 들어오는데 나는 이러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래 너는 그렇지 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태도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멋진 태도. 저 자신을 싹 지우고 직접 경험한 사람과 세상을 따뜻하게 기록했습니다. 네, 김소연 시인 같은 경우는 문체는 담백하지만 그녀 안에 있는 그 언어 구사 능력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시옷의 세계에 보면은 이병률 시인이 적은 추천사가 있어요. 소연 시인의 시를 적어 창문에 붙여두고 오래 본 적이 있다. 같이 살았던 것 같다. 방 안쪽에서도 식물에 물을 주면서 보았다. 이제는 그녀가 낳은 풍부한 얼굴이며 시대를 마주한다. 그녀의 깊은 표정을 읽으며 그녀의 사람 멀리에서 하는 사람 여행법을 읽는다. 좋은 사람이며 좋은 친구이며 좋은 시인이 쓴 물고기의 비늘 같은 문장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더 바랄까? 그리고 신혜옥 시인은 또 이렇게 썼어요. 김소연의 문장은 깊은 겨울 새벽 4시의 눈처럼 적막하면서도 환하게 내린다.
나는 그의 말들이 살며시 내려덮은 세상의 사소한 순간들과 조금씩 흔들리는 마음들과 보잘것없는 미물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불현듯 아 하고 탄성을 내뱉는다. 소박한 듯 서늘한 듯 돌연한 듯 빛나는 무능함의 아름다움에 문득 아득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김소연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실은 이 강팍한 시대를 견디는 영혼의 섭생법이다. 나는 눈을 받아 먹으려는 아이처럼 고개를 뒤로 젖혀서 아 하고 한번 입을 벌려본다. 차가운 온기의 문장들을 한 송이씩 혀로 감촉한다. 유희경 시인은 저희 12월 비밀책의 주인공이었죠. 유희경 시인은 모든 아름다운 것엔 균열이 있으니 언제나 김소연은 그늘을 찾아 빛의 자리를 밝혀낼 줄 아는 사람. 그녀의 진솔한 언어 거기 고요한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차갑지만 온기가 있는 사람. 그런 문장들로 김소연 작가를 표현했는데 실제로 문장들이 시옷의 세계나 마음사전이나 결이 특별하고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에세이를 쓸 수가 있어, 이런 산문을 쓸 수가 있어 싶은데 이번 산문집은 그냥 산문을 오래 써온 사람의 산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글쟁이로 살아온 지 20년. 기존의 분위기를 떨치기는 쉽지 않았다. 새삼 육하 원칙을 되새기며 덜고 빼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는 담백한 문장은 전달력이 약한 것 같다 망설여졌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똑똑해지면 쉬운 글을 쓸 것이라는 대학 시절 은사님의 말씀을 자주 떠올렸다. 문체도 문체지만 해석하고 싶은 욕망을 멈추느라고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정황만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예컨대 병원에서 겪은 의사의 태도나 식당에서 엿본 상사와 부하의 대화는 관찰 기록에 가깝죠. 용기를 내서 독자들에게 해석을 맡긴 겁니다. 저는 이런 글쓰기 태도가 20년이나 계속 써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플라워 60님, 나를 뺀 세상의 전부라는 책을 알게 됐고 그 의미를 알게 된 게 오늘 받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블라썸님, 어제 작은 책방에서 구입해서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리스본 라디오에서 만나니 더 반가운 느낌이에요. 네, 좋은 책이네요. H라디오님, 2주 만에 왔다고요? 바빴구나. 직업 찾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바쁜 일 생겼다는 건 좋은 뜻이겠죠? 그리고 이진희님, 글쓰기 수업에서 배운 가장 큰 부분이네요. 내 밖을 바라보기. 네, 자기 안만 바라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갖고 있어요. 좋은 것들은 밖에 있고 밖을 부지런히 보려는 노력들 속에서 좋은 글이 나오는 게 아닐까?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닐까? 책도 보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얘기만 계속 쓰면 참 계속 읽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들 받았잖아요. 볼게요. 레몬2602님, 어떤 연결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나를 알아봐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연결되면 내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편안함과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가지면 정말 좋죠. 그리고 꽃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일할 때마다 꽃과 연결되는 느낌이 좋고, 책을 좋아해서 조용히 혼자 책 읽는 시간에 좋아하는 작가님들과 연결되는 느낌도 좋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렇게 리스본 라디오 댓글 달기 위해서 질문을 생각하다 보면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어 좋아요. 네, 이 말 참 좋다, 그쵸?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나는 좋은 것을 알아보고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온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유매님은 저는 배려 있는 사람, 다정한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울수록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우니까 이해하자 싶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제 오늘 저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다정한 친구들이에요. 밀린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많이 웃고 고민을 들어주며 손을 잡아주고 팔짱을 끼고 걷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아쉬운 마음 가득 안고 헤어졌습니다.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라고 이 글을 쓰며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유매님 어제 리스본 다녀가셨죠? 순천에 사시는데 서울에 들리셨어요. 그리고 요즘 읽고 있던 산문집이었는데 좋았던 구절 남겨봅니다. 어째서 다시 시집이 읽히고 시집을 선물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된 걸까? 말에 대한 피로감과 침묵의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일까? 어제를 복제한 듯한 오늘을 사는 일이 파리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목소리 한 자락 듣고 싶은 간절함 때문일까? 아니면 출구가 모두 봉쇄된 듯한 시스템 안에서 질이 멸렬함을 견디다 자유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시를 통해서라도 인공호흡을 해보려는 마지막 도전 같은 것일까? 꼭 듣고 싶은 한마디가 시에 적혀있기를 바란다. 이 시대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사랑한다는 말도, 희망이 있다는 말도, 인간을 믿어보자는 말도, 세상은 그래도 아름답다는 말도, 뻔한 거짓말인 줄 다 아는 시대다. 어쩌면 뻔한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다시 한번 고려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시가 다시 읽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보겠다며 다른 방식으로 고백해보고 싶어서 시집을 선물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시집을 선물하는 시대 중에서. 네. 이 부분도 나를 뺀 세상의 전부 책 안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희경 시인 아까 이야기했었죠. 위트 앤 시니컬이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서점을 잠깐 봐준 거예요. 김소연 시인이. 봐주다가 거기서 느꼈던 젊은 사람들이 서로한테 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시집을. 그게 김소연 시인한테는 낯설고 즐겁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막, 어떤 제주도 서점 갔는데 거기에 너무 좋아서 내가 나중에 제주도 사장님 어디 가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서점 받을게요. 어떤 좋아하는 카페 가면은 사장님 어디 가실 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카페 봐드릴게요. 김소연 시인이 막 그런 얘기 하는 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위트 앤 시니컬을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 그러면서 연락 달라고 좀 쉬고 싶으신 분들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다 이거 보고 제가 김소연 시인님한테 연락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저희 서점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저희 서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햇님.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인연 중에서도 가로 직장, 모임, 하다못해 카페에서 자연히 가로 닫고 대화의 온도가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잔잔한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활동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감수성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악이 여러 곡 겹치다 보면 굳이 나를 소개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독서실 모임 할 때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각자 아주 다른 책들을 읽지만 그 안에 뭔가 비슷한 거 한 줄이 흘러요. 근데 그 한 줄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연결되면 이렇게 재밌구나. 그 분들 중엔 따로따로 만났던 분들도 있거든요. 혼자서 서점에 와서 얘기를 나눴던 분들이 있는데 저랑만 얘기 나눌 때랑 다르게
나머지 독서실 멤버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예뻐 보이고, 아, 저런 말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말이 오고 갈 때도 있는데, 그게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요. 이거 보면서 요즘에 자존감 문제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시대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아, 자기한테 조금 직설적이게도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웃으면서, 아, 맞아요.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이러면서 웃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감수성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는 정말 귀중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좋아하는 게 하나는 같잖아요. 리스본을 좋아하니까. 아닌가?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는 말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니까요. 좋아하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울할 때 할 일도 많아지잖아요. 우울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 선물 세 분이니까 레몬님께는 커피 드릴게요. 저희 서점에 오실 수 있을까요? 오시면 커피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컬처드 커피님, 커피 준비해주세요. 적어놔야지. 커피. 그리고 유매님은 순천에 계시니까 멀고 이달의 비밀책을 읽으셨으려나 모르겠네. 이달의 비밀책 보내드릴게요. 자, 선물 다 드렸고 이제 같이 듣는 끝곡 들을 시간이에요. 볼까요? With the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aving aside. The Way Back into Love. 휴 그랜트하고 드류 베리모어가 부른 노래인데요. 아, 이 두 사람이 나왔던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에 나왔던 곡이죠. 오늘 얘기 끝내면서 할 얘기는 사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 아니고요. About a Boy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About a Boy는 2002년 영화니까 진짜 오래됐죠. 하지만 저는 상당히 큰 어른이었어요. 이때 이미 메인 작가였어요, 저는. 아, About a Boy는 니콘비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니콘비가 각본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니콘비 작품 중에는 하이 피델리티라는 작품도 있었죠. 한국에서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었는데 니콘비 작품은 굉장히 잘 읽히고 재밌게 읽히는 매력이 있고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니콘비를 좋아하는 작가가 김혼비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라는 에세이를 얼마 전에 냈었죠. 여성이 축구하는 이야기를 쓴 거였는데 본명을 밝히면 축구를 못하게 될까 봐서 축구팀 멤버들이 자기 부담스러워 할까 봐 필명을 썼는데 니콘비를 좋아해서 김혼비라는 이름으로 쓰셨더라고요. 어바웃 어 보이는 휴 그랜트, 방금 노래 불렀던 휴 그랜트가 주연을 했고 시작할 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간은 섬이다. 영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휴 그랜트가 부모님이 할아버지였나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캐롤을 만든 거예요.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그 저작권으로 펑펑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백수 남자로 나와요. 이게 바람둥인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을 왜 해? 여자랑 재밌게 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들이 자꾸 좀 사귀면 결혼하자고 그러잖아요.
너무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계속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지? 나한테 결혼하자고 조르지 않는 여자는 어디 있지? 이러다가 딱 발견해요. 싱글맘 클럽. 혼자 애 키우는 엄마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요. 아기 엄마들이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 모임에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자를 만나자. 근데 뭐 애 낳겠다고 결혼하자고 징징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혼자 아이 키우는 부모 모임에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12살짜리 소년을 만나는데 그 소년이 너무 귀엽고 당돌해요. 그 소년을 돌봐주려고 해요. 본인도 철딱서니가 없으면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다가 아이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자기가 점점 성숙해져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은 섬이다. 하지만 이 섬이라는 게 서로 연결될 수가 있다. 연결되는 고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 오늘 나눴던 얘기랑 연결돼서 해봤어요. 중간에 이런 대사 나오거든요. 마음의 문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 열리고 나면 다른 사람도 들락거릴 수가 있게 된다. 사랑 모임 같은 데 오셔서 막 마음을 못 열겠어요.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을 한번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마음 열고 받아줄 수 있게 되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어렵더라도 마음을 여는 게 어렵더라도 한 번쯤 시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로 오늘 김소연 시인의 책 이야기랑 영화 얘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우리 잘 연결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외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로워져요.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또 막 얘기를 해요. 외로움을 털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도 또 떠나요. 그러면 계속 외로워지는 거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서로 연결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좀 덜 외롭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디 우리에게 좋은 연결이 찾아오길, 부디 우리 스스로 좋은 연결을 만들어 가길,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갖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엔 서점에 별일이 없어요. 25일에 1월 독서실 마지막 날이라서 간단하게 맥주 먹으면서 얘기해 볼 거고, 이번 주는 예전에 제가 장윤주 씨랑 일할 때 장윤주 매니저였던 친구가 프리미엄 과일 파는 리틀 포레스트 아가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귤을 갖다 주어서 같이 귤 까먹으면서 책 읽었거든요. 다음 주는 맥주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할 거예요. 더 플라워 육공님,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 라는 아까 본 글귀가 떠올라요. 네, 오노요코가 존내너냐 오노요코가 했던 얘기죠. 그리고 저스트 라이크 헌님, 책도 영화도 감사합니다. 추천곡 이정선의 외로운 사람들. 좋은 노래죠. 좋은 거 우리 앞으로도 계속 나누면서 같이 있어요. 일주일도 즐겁게 우리답게 살다가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거 나누고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 물론 그 전에 서점 놀러와 주시면 더 좋고요. 이상 리스본 라디오 온라브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조금 더 성장해서 돌아올게요. 좋은 밤 보내요. 보아노이즈.